너무 신기하지? 여기서 꽤 오래 있어 본 사람도 알겠지? 말 한마디 딱 그 초반에 이상한 거 한두 줄이면 구분 가지. 이제 님들도 촉이 오잖아. 뭔가 한두 마디 딱 보면 뭐 있는데? 라고 딱 오잖아. 이거야, 여러분들아. 이게 여자들만 그런다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봐도 그래. 여자는 대충 속일 수 있어. 근데 그 여자 친구들 중에도 이제 나 같은 애가 있고, 아니면 여자 친구의 남친이랑 또 같이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상대 남친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같은 남자니까 이제 남자애가 이상한 말 하는 거 구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통해서 들어오거든. 그 상대 남자친구가 쟤 만날 때 나 부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 새끼 기분 나쁜 새끼다. 그러면 여자친구 되는 애가 이상한 애 여자친구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제 일이 안 좋게 흘러가고 부모님들 아니면 여자친구의 형제,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들이 이상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누군가는 눈치를 채. 누군가 눈치를 채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렇게 좋은 말, 예쁜 말 하자라고 하는 게 그거야. 한마디면 다 걸려. 레이더가 탁 쓰지, 그치? 최건희도 그렇고, 고우도 이제 그 쎄하면, 그치? 시즈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어. 그래서 걸리게 돼 있어, 진짜. 쟤 좀 있으면 가겠네 하면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좀 고인물로 막 이렇게 놀고 있다 보면, 이다! 좀 이따 날아가잖아. 누구보다 여자를 원하지만 싫어하는 척 혐오하는, 그치, 그런 사이트 애들이 생각나네요.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게 없어. 난 솔직히 말하면 공약을 물어본 애들이 차라리 평범하다고 생각해.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여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난 차라리 순수하다고 생각해. 이 고찰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고찰을 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혐오스러운 애들이야. 왜냐면 이 정상적인 남자애들은 자기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꼬시지? 그리고 그 여자랑 잘 돼갖고 데이트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이 생각만으로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생각이 오래 이렇게 멀리 뻗어나가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 방구석에 앉아서 그걸 계속 고찰한다는 게 뭐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여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여자가 안 생기니까 막 계속 이상한 걸 보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이론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 정상적인 남자일수록 생각이 좀 단순해. 초초로 단순한 건 저인가요? 초초 같은 사람들이 딱 여자애들 좋아하는 애들이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훨씬 진짜 여자들이 볼 땐 훨씬 나. 말하면 듣거든. 그냥 입력 하면 출력 되잖아. 이런 남자애들이 훨씬 나 차라리. 기분 나쁘게 생각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진짜 제일 기분 나빠 정말. 여자애가 기분 나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게 나. 그래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남자애들 막 약간 자아가 없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어. 좀 남자애들이 단순한 애들이 차라리 낫다 이거야. 하도 요즘에 아까 그 이상한 사이트나 저기 날아가는 애처럼 혐오를 여기저기 신고 다니고 이상한 거 가르치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저런 남자가 되느니 그냥 입력과 출력만 해라. 남자가 머리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우직하게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차라리 넷플릭스 보고 자아니, 그러니까 말이 농담이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남자란 말이야. 약한 사람은 도와야지. 이런 자아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저 개똥 자아인 거야. 이상한 자아 있지. 어떻게든 기분 나쁜 상황으로 본인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가지지 말라는 거야. 공감, 생각, 인식, 자아. 그리고 그게 다 올바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즘 하도 저 이상한 애들이 곳곳에 숨어 있잖아. 되게 많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걸리느니 차라리 아무 생각 없는 남자가 낫다는 거야. 차라리 가르치고 대화하면 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스스로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거랑 다른 부분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관은 그 정도면 돼. 올바르게 살자.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정정당당한 사람이 되자.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의 상남자가 되자. 요 정도의 이게 스스로 가치관이 낫지. 여자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올바른 분석이면 말을 안 해. 이제 정신과 의사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 이상한 사이트에서나 할 법한 말을 주워 듣고 와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 고찰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상하더라라는 또 짬에서 오는 바이브, 촉 이런 게 쓴다 이거지. 여자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애들 치고 아이에게 양보하는 꼴을 못 보고 애엄마만 있으면 무조건 맘충이라 하고 노인들은 도울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야.
본인보다 힘적으로 약한 존재에 의해서 무조건 군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파고 있는 애들인 거야, 대부분. 근데 진짜 남자다운 남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 아이, 뭐, 하다 보면 내가 누굴 도울 때도 있고, 아니,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야, 손해보면 죽냐?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 있잖아. 어떤 애가 그 말 하나 써놓은 거 보고 나 되게 소름 돋았어. 어떤 애가 자기 이상형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나도 자리에 안 앉는 남자래.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 여자한테 양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노약자들이 와서 앉을 가능성이 크잖아. 여자들이 앉을 수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남자의 다리 힘은 웬만한 여자들의 다리보다는 튼튼하고 웬만한 노인분들 몇 배는 세잖아. 그냥 무심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게 아예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려라고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소름 돋는 거 얘기해줄까? 내 남편 버스랑 지하철에 안 앉는다 자리. 그걸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내 남편이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꾸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거야. 왜 안 앉아? 그러면 불편하대. 불편하고 어머님들 같은 분들 타시면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도 아예 안 앉으면 되지. 굳이 그런 분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것도 그 싫다는 거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자기는 그냥 서서 문가에 서서 그냥 기대서 가면 된다 이거야. 버스에서도 안 앉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도라이야? 이랬거든. 그 당시 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어떤 애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너무 놀랬지, 보고. 쟤 날아갈 줄 알았어. 아까부터 이상한 짓 하더니 날아갈 줄 알았어. 저런 생각 있죠. 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남의 가족 놀리고 욕하고 이런 거 있죠. 저런 겁니다. 저런 게 가장 눈치 없는 짓이에요. 지금 내가 내 남편을 얘기하는데 내 남편이 치질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제가 즐겁다 깔깔 웃을 것 같나요? 아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나이를 진짜 이상한 데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 가르쳤잖아. 가족 건드리지 마라. 가족 건드리지 말고 꿈 건드리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사회성 떨어진 사람은 저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거야. 나는 내 남편이 그 어떤 행동 하나 한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남의 가족이나 건드리고 있는 사람의 격차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 남자들이. 아니 그러면 남자는 계속 여자한테 양보만 해야 되나요? 약한 사람한테 양보만 해야 되나요? 하는데 그게 양보로 끝나지 않아요. 여자한테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힘으로나 무엇으로나 배려를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여자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더 돌려주려고 해요. 생각 없고 막 집에서 노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보잖아요. 대부분 남편도 배려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고 하니까 이 여자애도 남편한테 배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자고 싸우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남편 어깨에 짐을 덜어주고 싶어 해요. 본인도 열심히 일해서 뭐 비슷한 벌이를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워야 돼서 경력이 끊기면 그래도 아이 키워놓고 나가서 100이든 200이든 벌어서 남편 어깨에 짐을 덜어주려고 하죠. 왜냐면 그동안 남편이 나를 이만큼 배려를 해줬으니까 나도 갚아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짧은 애들은 내가 왜 배려를 해야 돼요? 해서 딱 끝나는 거야. 내가 왜 배려를 해야 돼? 나도 다리 아파. 나도 의자 앉을 거야. 나 그 임산부석에 앉을 거야. 핑크 자리 나 꼭 앉고 말 거야. 임신한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핑크 자리 꼭 앉고 말 거야. 막 여기서 생각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푸는 게 없으니까 주변에서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든 어떤 친구들이든 이 사람한테 베풀고 할 게 없으니까 다 어떻게 굴겠어요? 이기적으로 굴겠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혐오만 쌓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없던데? 항상 사람들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사람들은 나한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한 번도 없었는데? 왜냐면 본인부터 안 했는데 누가 돌려주겠나요? 제가 항상 돕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상대방도 나한테 돌려줄 거지만 나중에 사회적으로 지금 내가 이 누군가한테 양보한 게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도 양보했고 그게 우리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는 게. 어차피 나중에 서로서로 도움받고 도와주고 할 텐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약에 뭐 한 몇 년 일을 못하게 됐어. 근데 그 상황에서 와이프가 자기 혼자 일하고 왔다고 땡땡땡거리면서 이 능력 없는 인간아 무슨 인간아 이러면서 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와이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아,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근데
만약에 우리 님들이한테 그렇게 2, 3년 쉬게 됐을 때 와이프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분명히 본인도 힘들 텐데 그래도 배려해주는 말하고 예쁜 말하고 아니야 자기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잠깐 힘들 수 있지만 이런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줬으면 우리 님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나를 믿고 기다려준 내 여자한테 어떻게든 갚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부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면서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들을 봤을 때 남편도 똑같더라고. 남편도 말을 굉장히 험하게 하고 서로 그냥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복수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남자는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여자한테 막 폭언하고 여자는 저런 남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더 막 돈을 팍팍 써버리고 더 막 이러고 막 죽자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들이나 왜 여자, 노인, 아이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 너무나도 멍청한 생각이고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양보를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이 될지 몰라요. 약자 배려는 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배려를 하고 사시면 그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여자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아니 어른들한테도 어필하기 좋을 것 같아요.